자, 등비수열 1강입니다. 등비수열 1강. 우선은 등비수열이 뭐냐? 뭐 다들 대충 알고 있겠지만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정한 비율이다. 등차 수열은 일정한 차이였잖아. 근데 등비수열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주된 얘기들 1, 2, 4, 8 요렇게 넘어가는 것들 있지.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고 공비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 공비. 물론 아래 나와 있는 이 식은 일반항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은 좀 하고 넘어가는 걸로 자 잠깐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등비 수열은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둘째 항은 뭐냐면 A에다가 R을 곱한 거. 이렇게 R배만큼 증가했다. 이런 걸 둘째 항이라고 해.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뭐가 돼? A에다가 R을 또 하나 곱한 거지. R을 또 곱한 거야. 계속해서 R을 곱해가는 상태. R의 세제곱이 나오면 역시나 R을 곱해했다. 그래서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이 R을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비. 공통된 비율이다. 그래서 n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R의 n-1승. 자, n번째는 n-1승이야. 두 번째는 R, 세 번째는 R제곱, 네 번째는 R의 세제곱, n번째는 R의 n-1승이라고 해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을 일반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반항. 이 정도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일단 이해한 상태에서 보자면 모양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문제를 풀 때 등차 수열 있지 등차 수열을 풀 때는 주로 가간법을 썼어. 가간법. 더하기나 빼기를 이용해서 공차 내지는 첫째 항을 그렇게 구했는데 등비수열에서는 주로 연산을 어떤 걸 쓰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쓴다고. 물론 가간법을 안 쓴다는 건 아니야. 근데 곱하기 나누기 내지는 인수분해 이러한 형태들을 쓰는 것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이라도 편하다. 뭐 그 정도는 일단 알아두고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은 어떻게 써야 돼? A 더하기 AR은 60이었다 이거잖아. 그러면 세 번째 더하기 네 번째는 어떻게 써?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은 240이라고 되어 있어. 얘네들을 가지고 가간법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냐면 R의 제곱으로 묶어봐라 이거야. 묶어봐. 그랬더니 A 더하기 AR은 이미 위에서 60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60을 집어넣어서 보면 60으로 나눠서 R의 제곱이 4가 되고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공비 R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가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래. 그러면 R이 양수다 음수다가 말이 없잖아. 그래서 R이 2일 때 R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A가 60, A는 20 이렇게 공비와 첫째 항이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는 R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A 마이너스 A는 60 해서 A는 마이너스 60 이렇게 또 다른 경우가 하나가 더 나오니까 문제 조건을 일단 잘 읽어보고 답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가면서 풀도록 하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 항에서 넷째 항을 빼면 56이래. 그러면 첫째 항 빼기 넷째 항 이거를
56이라고 정해놨어. 그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얘를 14라고 한대.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의 문제야. 자, 이 둘은 나누어서 보겠다 이거야.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 위에 있는 거 있잖아. A로 묶어서 1-R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아래 있는 거 A로 나눠서 A로 묶어서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하면 14분의 56 하면 4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A는 어차피 떨어질 거고 1-R의 3승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인수분해하면 1-R과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또 떨어질 거잖아. 무슨 말이야? 1-R만 이렇게 남게 되는 상태. 결과적으로 R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된다고. 그러면 R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A를 찾아보면 A 더하기 27A는 56이니까 A가 그럼 얼마야? 또 2가 되겠지, 그지? 첫째 항은 2고 공비 R은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러니 A의 다섯 번째 항이 얼마야? A 곱하기 R의 4제곱을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4제곱 81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3번 문제. 등비수열인데 2, 4, 8 어쪽으로 간대. 그러면 첫째 항은 2였다 이거야. 공비는 얼마야? 2지. 왜? 계속해서 곱해지는 수가 2씩 2배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태 정도는 숫자들의 배열 상태로 알 수 있으니까 일반항 AN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한 번 더 정리해보면 2의 n승이 일반항 AN인데 얘가 500보다 커지는 n을 찾아보래. 그러면 2의 거듭제곱에서 우리가 2의 7승은 128, 2의 8승은 256, 2의 9승이 510이라는 거는 뭐 대체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n이 9 정도는 되어야 500을 넘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에서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은 8분의 5래.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은 8분의 5.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를 곱한 거. 첫째, 둘째, 셋째를 곱한 것은 8분의 1이었다는 거지. 근데 얘를 한번 잘 보니까 A도 3개 곱하고 R도 3개 곱했으니까 AR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AR이 얼마냐면 2분의 1이거든. AR은 2분의 1이었다. 그럼 AR 자리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A는 그럼 얼마가 나와? 8분의 5에서 2분의 1을 뺀 거. 다시 말하면 8분의 1이 됐겠네. A는 8분의 1이고 그러면 그와 동시에 A가 8분의 1이니까 R은 4가 된 거지. 4 해서 첫째 항 A는 8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5번인데 5번 문제에서 보자면 이상한 수열이 하나 등장해. 등비수열이라고 해놓고 이런 수열은 뭐냐 이거야. 이런 수열. 자, 이거에 대해서 중괄호에다가 AN을 쓰자면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A4 이렇게 나갈 건데 3an-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되냐면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3a1-a2 얘를 첫째 항, 3a2-a3 이게 둘째 항, 3a3-a4 얘가 셋째 항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이란 뜻이라고.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고 얘가 셋째 항이다.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 n에다가 2 집어넣은 거, n에다가 3 집어넣은 거.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3a-ar 3ar-ar 제곱 3ar 제곱 마이너스 ar 세제곱 이런 모양으로 수열이 변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첫째 항은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공비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54가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라고. 이놈의 첫째 항이 18이고 이놈의 둘째 항이 마이너스 54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이래. 3a-ar은 18이야. 3ar-ar의 제곱은 r로 묶어서 3a-ar인데 얘가 마이너스 54라는 거지. 근데 얘가 18이잖아. 그래서 r은 마이너스 3이야. r은 마이너스 3. 그럼 r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봐라 이거야. r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6a가 18이잖아. a는 3이지. 이게 a 첫째 항이 3이고 이 수열에서 첫째 항 a가 3이고 공비 r이 마이너스 3인 등비 수열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두 번째 항은 ar 마이너스 9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수열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첫째, 둘째, 셋째. 다시 말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첫째 항은 18. 여기서 말하는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첫째 항이 18이고 공비 빼기 3을 곱해서 얘가 둘째 항 마이너스 54가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를 보니, 여섯 번째 문제. 첫째 항부터 쭉 해가지고 요렇게가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1로 시작해서 가운데가 어떤 10개가 있고 2가 있어.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A1이 첫째 항이 아니라 얘가 첫째 항이야.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있지. A. 첫째 항은 1인 거지. 그러면 얘는 몇 번째야? 얘는 이 전체가 12개잖아. 얘가 12번째 항이라고. 12번째. AR의 11승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A가 1이었기 때문에 R의 11승은 2였다. 자, 여기까지는 됐어.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12번째 항이니까. 그러면 자, 얘네들 한번 써볼게. 얘는 뭐겠어? 얘는 A. 얘는 두 번째 항이잖아. AR. 얘는 뭐야? AR의 제곱. 얘는 뭐지? AR의 세제곱이지. 그런 식으로 써보면 얘가 얼마야? AR의 10승일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A1은 AR, A2는 AR 제곱, A3는 AR의 세제곱, A10은 AR의 10승인데 그 녀석들을 곱해보래. 다 곱하면 어떻게 되지? A가 10개, R이 1개, 2개, 3개, 4개 해가지고 10개, 55개. R이 55개. 근데 A는 1이잖아. 그럼 얘는 R의 55승이지. 근데 R의 11승의 5승이라는 거 알잖아. R의 11승이 2야. 2의 5승이지. 그러니까 답이 32였다는 거야. 32. 자,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치?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정도라면 우리가 연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자, 그 다음 문제 7번인데
등차 수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등비 수열이 세실근을 가져. 세실근하면 뭐가 나와야 돼? 알파, 베타, 감마 나와야지. 근데 등비 수열에서는 세 개를 어떻게 잡냐? A, AR, AR 제곱 이렇게 잡아. 알파를 A, 베타를 AR, 감마를 AR 제곱이라고 잡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방법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K가 될 거고, 두 개씩 곱한 거 A 곱하기 AR 더하기 AR 곱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제곱 곱하기 A는 A분의 C 해서 56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A, AR, AR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해서 64다. 자, 여기까지 쓴 게 뭐야?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내가 일단 써놨다 이거예요. 근과 계수를 통해서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이거 마음껏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산하는 게 아니야. 방법은 정해져 있어. 맨 마지막 거 세 개를 AR에 3승으로 묶어. 왜냐면 A 3개, R 3개니까. 무슨 말이야? AR이 얼마야? 64가 4의 3승이니까 AR이 4가 된다라는 거 하나 나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AR로 묶어버려. AR로 두 번째 식을. 그러면 남는 게 뭐냐? A 남고 AR 남고 AR의 제곱이 남아서 얘가 56이 된다고. 근데 얘는 방금 전에 4라고 구했잖아. 얘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K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사실은 4K인 거지. 4K. 그런 이유로 K가 양변 4로 나눠서 14였다. 이렇게 풀어야 돼. 방법이 정해져 있는 문제야. 이 정도 방법이라면 방법을 정해놓고 풀어야 된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7번까지가 대략적인 등비수열의 해결 방법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형들이고, 한 가지 내용을 더 설명하고 정리하자면 등비중앙이라는 게 나와. 등비중앙. 등차중앙 배웠잖아. 등비중앙 똑같다 이거야. 똑같아. 이 위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A, B, C가 만약에 등비수열이라면 이번에는 등비수열은 가운데항의 제곱이 앞뒤항의 곱과 같더라. 이런 것들을 등비중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비중앙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문제 정도,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정도만 소개해 보도록 하자 이거야. 자, 1-8번에서 x 더하기 2와 x 빼기 4와 3분의 x 마이너스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요 가운데 거 있지? 가운데 거. 가운데 것의 제곱은 앞뒤항의 곱과 같더라. 이게 다야. 이거 전개하고 풀어서 x 찾아주면 돼. 그냥 계산은 그냥 생략할 거야. 왜냐면 이 정도 2차 방정식은 전개하고 계산하는 거 정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답만 그냥 적어주고 넘어간다. 2분의 5 또는 10 이렇게 나올 건데 한번 계산해 보라고. 이 정도면. 1-9번에서는 가조건, 일단 조건상으로 봤을 때 A, B, C가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게 뭐야? B의 제곱은 AC다. 요거 하나 일단 써놓고 가를 한번 봐봐. 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분의 7.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잖아. 그러면 나를 봐봐. A, B, C가 1인데 AC가 B제곱이라고. A 곱하기 C가 B제곱이니까 B의 세제곱이 1이란 뜻이지. 그러면 B가 1이 됐어. 자, B가 1이라는 거 하나. 그럼 여기서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이쪽에서 AC는 1이었다 하나랑, 여기서 말이야. 또 하나 여기서는 B가 1이니까 A 더하기 C가 1 넘어가서 2분의 5가 된 거지. 문자 두 개씩 두 개. 뭐 해야 돼? 연립해서 풀어보라 이거야.
C는 2분의 5 마이너스 A가 되고 요 C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A 곱하기 C는 1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전개하면서 한쪽으로 넘기고 분모 2는 불편하니까 2 곱하고 그러면 A가 역시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가지가 나오겠지. A가 2분의 1이 나오거나 2가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B는 1이었겠지. 둘 다 1이야. 그지? 두 가지야. C는 A가 1이면 2분의 3이 되고 A가 2면 2분의 1이 될 거라 이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A, B, C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썼네. 여기 2분의 3이 아니라 A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2가 되지. 근데 이 순서가 어차피 뒤집어져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이쪽 걸로 하나 이쪽 걸로 하나 상관이 없어. 이런 연립방정식처럼 문제를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10번인데 역시나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편의상 r1 x로 나눈 나머지는 r2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r3라고 해보자 이거야. 근데 이 나머지 r1, r2, r3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r1은 얼마야? x에다 2 집어넣어서 4 더하기 2a 더하기 a가 되고 r2는 x에다 0 집어넣어서 a가 될 거고 r3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등비수열이니까 r2의 제곱은 앞뒤항의 곱과 같더라. 4 플러스 3a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a 값들을 찾아주던가 아니면 모든 상수 a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근과 계수를 통해서 a들을 모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문제가 조금 쉬워서 그냥 빨리빨리 조금 진행하는 것 뿐이야. 문제가 간단하잖아. 자, 문제에 보니까 4AB와 BC64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근데 ABC는 등차수열이래.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조건을 써보면 4AB는 등비수열이다. 가운데항의 제곱은 앞뒤항의 곱과 같다. BC64도 등비수열. C의 제곱은 64B. 그 다음에 ABC는 등차수열. 가운데항의 2배는 앞뒤항의 합이었다. 자, 관계식은 이래. 그러면 이 관계식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4B가 A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4B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이래. C의 제곱은 16 곱하기 4B였으니까 16 곱하기 4B A의 제곱이니까 C제곱이 16A제곱. 그러면 C는 플러스 마이너스 4A라고 식이 하나 나와. 근데 모든 항들이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C를 4A라고 우리가 결정하자 이렇게 보는 거지. C는 4A였다. 그 다음에 이 C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이 B가 5A가 돼서 다시 한번 B는 2분의 5A가 돼. 자, B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다시 얘가 1로 들어간다고. A의 제곱은 4B였는데 A의 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5A가 되고 그러면 10A가 될 거라. 근데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를 10이다 라고 결정을 짓고 그러면 나머지 C와 B는 각각 전부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방정식처럼 풀어갈 수 있는 문제야.
마지막으로 12번인데 세 개가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 얘네들은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3의 2배가 a 플러스 3과 b를 곱한 거. 뭐야 이거? 잘못 썼잖아. 3의 2배는 더한 거지. 가운데항의 2배는 앞뒤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써야지,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이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가운데항의 제곱은 앞뒤항의 곱과 같다. b분의 2 곱하기 a 더하기 3분의 2와 같더라 이거야. 얘를 이쪽으로 곱해서 b 괄호 a 더하기 3은 4라고 그냥 쓰자 우리. 근데 여기서 b는 3-a니까 b에다가 3-a를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어떨까 이거야. 결과적으로 합차전개 9-a제곱이 4가 되고, 그러면 a제곱은 5가 돼야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양수니까 a를 루트 5라고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a가 나오면 뭐가 나와? b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지금 이 등비중항에서는 대체로, 그지? 대체로 어떻다? 연립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 내용이야. 알겠지?